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오늘은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메모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JVM 메모리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바로 개발하다 보면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터지거나 애플리케이션이 갑자기 느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려면 JVM이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오늘 다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JVM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전체 메모리 구조를 그림으로 보고 힙 영역의 영 제너레이션과 올드 제너레이션을 각각 알아봅니다. 그 다음 스택 영역, 메타스페이스 같은 논임 영역도 살펴보고 객체가 메모리에서 어떤 순서로 라이프 사이클을 거치는지 지시 흐름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 대응법과 튜닝, 모니터링 도구까지 정리해드릴게요. JVM은 자바 버추얼 머신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해주는 가상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바 코드를 작성하면 이게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먼저 바이트 코드라는 중간 형태로 컴파일됩니다. 그러면 JVM이 이 바이트 코드를 읽어서 실행해주는 거예요. 덕분에 윈도우든 맥이든 리눅스든 JVM만 설치되어 있으면 같은 자바 프로그램이 어디서든 돌아갑니다. 한번 작성하면 어디서든 실행된다는 자바의 유명한 슬로건이 바로 이 덕분이에요. JVM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메모리 관리입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직접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해야 하는데 자바는 JVM이 가비지 컬렉션을 통해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JVM 메모리의 전체 그림입니다.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힙 영역인데 여기에 우리가 만드는 객체들이 저장됩니다. 모든 스레드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 공간이에요. 두 번째는 논임 영역으로 메타스페이스와 코드 캐시가 있습니다. 메타스페이스에는 클래스의 설계도 같은 정보가 저장되고 코드 캐시에는 JIT 컴파일러가 최적화한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이어그램에는 표시 안 했지만 스레드마다 독립적으로 가지는 스탠겨 영역도 있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자세히 볼게요. 힙 영역 안에서 영 제너레이션은 새로 만들어진 객체가 처음 자리 잡는 곳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처음에 수습 기간을 거치잖아요. 영 제너레이션이 바로 그 수습 공간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정규직, 즉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갈 수 있어요. 영 제너레이션은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에덴 스페이스는 객체가 최초로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서바이버 0과 서바이버 1은 마이너 지시에서 살아남은 객체가 잠시 머무는 곳인데 이 두 공간을 번갈아 가며 사용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부분의 객체가 여기서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생성된 객체의 약 80에서 90%가 영 제너레이션에서 바로 수거됩니다. 그래서 마이너 지시는 자주 일어나지만 속도가 빠릅니다. 영 제너레이션에서 여러 번의 마이너 지시를 견뎌낸 객체는 정규직인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승격됩니다. 승격되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바이버 영역에서 에이지 스레숄드를 초과한 경우. 에이지란 그 객체가 마이너 지시를 몇 번 살아남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보통 15가 기본값입니다. 둘째, 서바이버 공간 자체가 부족할 때. 셋째, 아주 큰 객체는 에덴에 들어가지 못해서 바로 올드로 갑니다. 올드 제너레이션에서는 메이저 지시, 흔히 풀 지시라고도 부르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스탑 더 월드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지시가 진행되는 동안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스레드가 잠시 멈춥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응답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메이저 지시를 최소화하는 게 자바 성능 튜닝의 핵심입니다. 스택 영역은 각 스레드마다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전용 공간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스레드 1, 2, 3이 각자 자기만의 스택을 가지고 있죠. 다른 스레드의 스택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택 영역은 스레드 세이프합니다. 스택은 이름 그대로 접시를 쌓는 것처럼 라이포 구조로 동작합니다. 메서드를 호출하면 스텝 프레임이 하나 쌓이고 메서드가 끝나면 빠집니다. 각 스텝 프레임 안에는 그 메서드의 지역 변수, 연산에 쓰이는 피연산자 스택, 그리고 메서드가 끝나면 어디로 돌아갈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재기 호출을 너무 깊게 하면 스택이 꽉 차서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스택과 힙의 차이를 정리해봅시다. 코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서드 안에서 인트 카운트는 10이라고 선언하면 이 10이라는 값은 스택에 바로 저장됩니다. 기본형 타입이니까요. 그런데 스트링 네임은 헬로우라고 선언한 것은 어떨까요? 네임이라는 참조 변수 자체는 스택에 있지만 실제 스트링 객체는 힙에 만들어집니다. 어레이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라는 참조값은 스택에, 실제 어레이 리스트 객체는 힙에 저장됩니다. 정리하면 스택은 크기가 작지만 매우 빠르고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스레드 전용 메모리입니다. 힙은 크기가 크고 모든 스레드가 공유하지만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느려요. 에러도 다릅니다. 스택이 넘치면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
힙이 넘치면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메타스페이스는 자바 8부터 도입된 영역입니다. 이전에는 펌젠이라고 불리던 공간을 대체한 건데요. 클래스의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클래스의 구조 정보나 메서드 정보 같은 것들이 여기에 저장됩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메타스페이스는 힙이 아니라 네이티브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운영체제의 메모리를 직접 씁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확장되기 때문에 예전 펌젠처럼 고정 크기 때문에 터지는 문제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맥스메타 스페이스 사이즈 옵션으로 상한을 걸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코드 캐시는 JIT 컴파일러가 자주 실행되는 코드를 네이티브 머신 코드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곳이에요. 다이렉트 메모리는 NIO에서 사용하는 오프인 메모리입니다. 네트워크 통신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제 객체가 태어나서 사라지기까지의 전체 생명 주기를 정리해 봅시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뉴 키워드로 객체를 만들면 에덴 스페이스에 할당됩니다. 에덴이 가득 차면 마이너 지시가 발생하고 살아남은 객체는 서바이버 0으로 이동합니다. 다음번 마이너 지시에서는 서바이버 0에 있던 객체가 서바이버 1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동하다가 에이지가 스레숄드를 넘기면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승격되는 거예요. 올드 제너레이션이 가득 차면 메이저 지시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참조되지 않는 객체들이 정리됩니다. 이때 스탑 더 월드가 발생하니까 올드 제너레이션에 불필요한 객체가 쌓이지 않도록 코드를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발하다 보면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 줄여서 OOM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장 흔한 건 자바 힙 스페이스 에러입니다. 말 그대로 힙 메모리가 부족한 거예요. OOM은 대용량 데이터를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리거나 메모리 릭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메타스페이스 에러는 클래스가 너무 많이 로딩될 때 나옵니다. 다이나믹 프록시를 많이 생성하는 프레임워크에서 가끔 볼 수 있어요. GC 오버헤드 리밋 에러는 GC가 전체 시간의 98%를 차지하는데 회수하는 메모리는 2%도 안 될 때 발생합니다. 대응 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건 힙 덤프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JVM 옵션을 설정해 두는 겁니다. OOM이 터졌을 때 당시의 메모리 상태를 파일로 남겨서 나중에 이클립스 매트나 비주얼 VM 같은 도구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JVM 메모리 관련 옵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XMS는 초기 힙 크기, XMX는 최대 힙 크기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 두 값을 동일하게 설정하세요. 왜냐하면 힙 크기가 동적으로 변할 때마다 윗사이징 오버헤드가 발생하거든요. 처음부터 최대 크기를 잡아두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XSS는 각 스레드의 스택 크기입니다. 기본값이 보통 512KB에서 1MB인데 재기 호출이 깊은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값으로 충분합니다. 뉴레이시오는 올드와 0의 비율을 설정합니다. 2로 설정하면 올드가 0의 2배가 됩니다. 그리고 꼭 지시 로그를 활성화해 두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지시 로그가 없으면 원인 분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JVM 메모리를 모니터링하는 도구들을 소개합니다. 커맨드 라인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JStat입니다. JStat-GCUT 명령어로 지시 통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에덴, 서바이버, 올드, 영역의 사용률과 지시 횟수, 소요 시간이 한눈에 보입니다. JMap은 힙 덤프를 뜰 때, JSTAG은 스레드 덤프를 뜰 때 사용합니다. GUI 도구로는 비주얼 VM이 대표적입니다. 무료이고 메모리 사용량을 그래프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서 직관적이에요. 힙 덤프 분석은 이클립스 매트가 가장 강력합니다. 어떤 객체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메모리 릭의 원인이 뭔지 찾아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힙은 객체가 저장되는 공간이고 0과 올드로 나뉩니다. 스택은 스레드 전용 공간으로 메서드 호출 정보가 들어갑니다. 메타스페이스는 클래스 메타데이터가 저장되는 네이티브 메모리 영역이에요. 마이너 지시는 0 영역을 빠르게 정리하고 메이저 지시는 올드 영역을 정리하면서 스탑 더 월드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꼭 기억하실 4가지입니다. 첫째, XMS와 XMX를 같은 값으로 설정하세요. 둘째, OOM 발생 시 힙 덤프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설정해 두세요. 셋째, 프로덕션 환경에서 지시 로그는 항상 켜두세요. 넷째, 메모리 릭이 의심되면 이클립스 매트로 힙 덤프를 분석하세요. 오늘의 JVM 메모리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